안녕하세요. 천연신TV의 천연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핵심 뉴스 전달하려고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뉴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화된 분양보증 기준을 피한 서울 서초 그랑자이가 오는 28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초 그랑자이는 지난 21일 3.3제곱미터당 평균 4,687만원의 분양가를 허그로부터 보증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그가 지난 6일 새로운 분양 보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서초 그랑자이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가 된 셈이죠. 지난해 분양한 레미안 리더스원과 사실상 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맞춘 것이 빠른 분양 보증을 받는데 득이 된 셈입니다. 강화된 규정을 피했는데도 분양가가 주변 단지보다 수억 원씩 저렴해 벌써부터 분양 대기자들 사이에선 강남 로또로 통하고 있습니다. 타입별 분양가를 보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1억 초반에서 13억대 초반, 전용 74제곱미터가 13억 초반에서 15억 중반, 전용 84제곱미터가 14억 중반, 전용 100제곱미터가 16억 3천만원, 또 전용 119제곱미터가 18억 후반대입니다. 서초 그랑자의 전체 1446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74가구이고 이 중 174가구가 전용 59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 형태에 몰려 있습니다. 서초 그랑자 인근에 있으면서 2016년 입주에 비교 새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은 레미안 서초 STG의 전용 59제곱미터 시세가 13억 중반에서 15억입니다. 서초 그랑자이가 레미안 서초 STG보다 한 3년 전보다 훨씬 더 싼 셈이 된 거죠. 통상 분양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전용 84제곱미터가 서초 그랑자이에선 일반 분양으로 빠진 물량이 한 가구밖에 없는 대신 틈새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 74제곱미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는 작년 같은 서초동에서 분양한 레미안 리더스원에서도 나온 면적인데 당시 분양가가 14억에서 15억 원대였습니다. 이번 서초 그랑자이 전용 74제곱미터는 일반 분양 물량이 82가구로 많은 편이고 가격은 13억대 초반에서 15억 원대 중반까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분양한 새 아파트와 비교해도 가격이 꽤 괜찮은 데다가 서울시에서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아 발코니 인센티브가 주어져 면적이 넓게 빠졌다는 점 때문에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한 가구만 나왔는데 가격은 14억 5,200만 원이고 레미안 서초 STG는 전용 83제곱미터 시세가 17억에서 19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한 5억 정도가 저렴한 셈이 됩니다. 또 대형의 경우 분양가격 메리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의 전용 101제곱미터의 시세는 이미 22억 원까지 치솟았는데 서초 그랑자의 전용 100제곱미터 분양가는 이보다 무려 5억 원이나 이상 저렴한 1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119제곱미터도 18억 9,200만 원의 분양가인 반면에 비교로 레미안 서초 STGS 전용 114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작년 2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초 그랑자이 대형이 당첨만 되면 5억 원 이상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24일부터 시행된 강력한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더 싸지면 아파트 분양시장은 로또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주택 청약 대기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 강남권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서울 아파트 공급 지연과 후분양 시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아파트는 후분양을 고민하고 있고, 강남구 삼성동 레미안 라클렛시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갈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후분양을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비강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허그 분양권을 받아들여야 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는 결국 분양시장의 양극화만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분양을 하려면 조합과 시공사가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분양을 했을 때 완판을 자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 부자단지는 그나마 후분양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강남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고분양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범위를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 규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관리하는 지금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 원가에 적정 이익을 더한 적정 분양가를 정부가 지시하는 제도인데요. 2007년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의무화됐지만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4월 의무화가 폐지된 후로는 실제적으로 적용받는 단지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의 취소는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오히려 3기 신도시를 통해 일산에서 조성 중인 다양한 정책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 일산에서 출마하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의 차량 기지 및 지상 환기구 등 지상 구간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상 구간에 대한 보상 기획입니다. 반면 지하 구간에 대한 보상 기획 공고는 9월경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상 구간에 대해서는 8월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9월에 소유주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TX A 노선은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의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 교통수단입니다. 속도 200km로 주파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A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세 가지 중요 핵심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